안녕하세요. 부업하는 부부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유튜버가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유튜버가 지쳐 채널을 그만두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이 돌 때는 폭발하는 조회수로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정말 신납니다. 잠도 잘 안 와요. 하지만 알고리즘이 돌지 않을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도 예전만큼 알고리즘이 돌지 않아 수익이 떨어지면 멘탈은 흔들립니다. 사실 알고리즘을 계속 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돌지 않는 정체 구간을 반드시 만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부부가 알고리즘이 돌지 않는 정체 구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 기술적, 환경적, 근본적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알고리즘도 많이 타봤고 또 기나긴 정체 구간도 많이 겪으면서 경험치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알고리즘이 돌지 않을 때는 심리적으로 많이 쫓깁니다. 매일의 성과, 매달의 성과가 그리 대단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월급이 나오는 회사와는 다르게 100% 성과제인 유튜브에서는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유튜브 성과를 전체 기간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솟아있는 부분이 알고리즘을 탔던 구간들입니다. 나머지는 정체 구간이에요. 쇼츠를 시작하면서 알고리즘을 타는 빈도가 빨라졌고 대략 6주 텀을 두고 알고리즘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텀이 꽤나 길었어요. 2023년 1월에 큰 알고리즘을 탄 이후로 다음 알고리즘까지 5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는 기간보다 알고리즘을 타지 못하고 존버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다 보니 정체기를 극복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숏폼 플랫폼을 여러 개 운영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데요. 주 수입원인 티스토리로 유입시키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카카오뷰를 동시에 운영하며 트래픽을 만드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제작한 영상을 쇼츠뿐 아니라 틱톡, 인스타그램에 동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영상 포맷이 9:16으로 똑같기 때문에 별도 수정 없이 만든 영상을 그대로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3개의 플랫폼에 동일한 영상을 올려주면 한 개의 영상을 올렸을 때에 비해 트래픽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점이 많습니다. 먼저 채널과 연계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경우 영상을 보러 온 시청자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계정에 삽입된 링크를 통해 쇼핑몰로 유입되면서 상품 판매 수입이 커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쇼츠 조회수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해칭이 되면서 정체 구간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도 아주 든든했습니다. 또 이 전략은 처음 쇼츠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채널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초보자의 경우 내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영상인지 이렇게 계속 지속해도 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쇼츠 알고리즘 특성상 알고리즘 작동을 위해선 어느 정도 시청자 반응 데이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떡상까지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또 언제 떡상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때 쇼츠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에도 영상을 올리면 쇼츠에만 영상을 올렸을 때에 비해 훨씬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쇼츠에서는 조회수가 터지지 않더라도 인스타그램, 틱톡에서는 떡상하는 경우 영상을 잘 만든 거구나, 이대로 계속 만들어도 되겠네 하며 심적 안정감이 생길 뿐더러 댓글을 확인하면서 영상 제작의 방향성도 수정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때문에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는 초반 정체 구간을 이겨낼 힘이 되죠. 두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영상 작업은 굉장히 고됩니다. 조회수가 잘 나올 때도 힘든데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훨씬 더 힘듭니다. 성과도 잘 안 나오는 영상 작업을 붙들고 있을 바에는 그냥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게 당연하죠. 꾸역꾸역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하더라도 조금만 쉬고 시작해볼까 하면서 유튜브를 키면 한두 시간 훅 지나갑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작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히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하죠. 때문에 집중하기 위한 역지값이 낮아야 합니다. 즉 집중하기 쉬운 환경이 있어야 해요. 집에 혼자 있거나 주변이 어수선하면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꾸역꾸역 앉아있기보다는 카페나 도서관에 갑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열중하고 있는 공간 속에 들어가면 주변 분위기로 인해 집중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내부 인테리어, 몰입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집중하기 위한 역지값이 낮습니다. 그리고 커피값이 아까운 것도 있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유튜브 보면서 딴짓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또 평소 작업할 때는 주변을 깨끗이 했어요. 자기개발 채널들을 보면 정리정돈, 청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도 처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정리정돈이냐 했었는데 이게 집에서 작업을 해보니까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정리정돈을
주변을 깨끗이 한 상태와 어질러진 상태를 비교하면 집중도가 다릅니다. 주변이 깨끗해야 시선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몰입하기 훨씬 수월해요. 유튜브 컨텐츠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어 단순 반복 작업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해서 컨텐츠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인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평소처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몰입해야 하죠. 시선이 분산되어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정체 구간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깊게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깨끗이 정돈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정체 구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인 채널의 경우 현재 7년 정도 하고 있는 취미생활이 주제인데요. 취미생활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면서부터 해당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평소 재밌게 하고 있던 취미라 취미생활을 하지 않고 영상 작업을 해도 간접적으로 취미생활을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성과에 대한 압박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 채널은 시작하고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첫 알고리즘이 돌면서 수익화를 성공했는데요. 이때까지 평균 5분 길이의 영상을 30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 작업을 지속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는 사정상 취미생활을 잘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영상 작업이 곧 취미생활이었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 돈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 구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도 20만원, 30만원으로 소소했지만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수익의 크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죠. 성과가 나지 않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가 나지 않을 때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긴 하지만 사실 채널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접는 정도의 스트레스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큽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다른 채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더 많이 보는 편이고 관련 서적이나 칼럼도 많이 보며 아이디어를 얻는 편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컨텐츠에 생각 없이 정말 순수하게 취미생활을 하러 가서 리프레시하기도 해요. 단순 돈만을 목표로 채널을 계속 이어갔다면 돈을 벌지 못할 때는 동기부여가 안 돼서 쉽게 그만두었을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도 되도록이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치도록 재밌고 좋아하는 주제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다른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동물에 관심이 많으면 동물 관련 채널을, 여행을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면 여행을 주제로 채널을 운영하는 게 유튜브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또 정체 구간을 마주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운영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정체 구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적, 환경적, 근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체 구간을 벗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정체 구간을 극복했던 노하우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속도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업하는 부부였습니다.